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야 정치권에서 어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모색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금정구 출신 삼선 의원인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종석, 김세연 두 사람이 정치권에 던진 충격과 불출마 배경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두 분 다. 김세연부터. 그럴까요? 예. 어제 사실은 김세연 그분의 부친이 이제 김진재 전 의원입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신데 어쨌든 소장파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 이렇게 인식돼 왔고, 또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에다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장인가 이렇게 지금 맡고 있는 아주 한국당 내에서는 꽤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불출마 선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처절한 심정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다 읽어보셨죠? 네. 뭐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마 이제 그 모든 뭐 보수 언론까지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어느 게 동아일보까지 김세연 불출마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그다음에 그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그 김세연 의원인데 불출마 선언한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한국당에는 과감한 이제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남의 삼선으로서 본인에게 불출마한 것까지 여기까지는 이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그 2절이 1절만 끝나야 되는데 저는 이게 2절이 좀 이게 문제가 있다 봐요. 좀 뭐냐면 이게 그 한국당은 역사의 민폐다. 민폐. 그리고 이제 없어져야 될 좀비다. 예. 물론 이제 그 자기가 몸담고 있던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어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본인 아버지 김진재부터 본인까지 8선을 이게 보수정당 한국당 계열에서 한 분이 어떤 게 역사의 민폐고 뭐 이게 없어질 좀비다. 그럼 이게 민주당은 뭡니까? 민주당은 이게 역사에 뭐 꼭 필요한 정당이고, 한국당은 이게 완전히 역사에 없어질 민폐 좀비면 저는 비판도 이게 너무 과유불급, 과한 게 아닌가. 본인이 이게 그 떠나더라도 본인이 이게 그 먹던 음물에 침은 이게 뱉고 떠나지 마라. 이런 우리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부터 팔선한 이 정당에 저는 너무 이게 심한 비판한 게 아닌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럼 이게 본인은 과연 이게 자유파나 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는가. 본인이 탄핵 국면 때 바른당 만들어서 이게 유승민하고 탈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 때 뭐 지방의원들 당선 때문에 다시 복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에 나간 게요. 결국에 저는 유승민, 오신환이나 이 교감하에 선언이 높다 보거든요. 결국 이제 한국당 해체하고 황교안 대표 물러나가면, 그리고 이제 그 변혁 있잖아요. 유승민계하고 통합을 해라. 이런 이게 통합의 촉진제로 저는 이번 선언을 했다 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본인은 뭘 이게 그 한국당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왔는가. 이런 이게 그 비판을 보고요. 결국 저는 이분이 좀 순수성도 의심스러운 게 두 가지인 게, 첫째는 이게 여의도 연구원장 해체될 당에 왜 여의도 연구원장은 계속 유지합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번에만 불출마하죠. 정계은퇴는 안 해요. 그럼 이게 차기 부산시장 이렇게 노리는 자기 정치 플러스 이게 그 저는 변혁 유승민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뭐 서 변호사님 분석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다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발언이라는 게 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 오신환 또 의원 등 소위 바른미래당계의 변혁팀과의 어떤 교감하에 이런 것을 추진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좀
서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일각에서 나오는 음모론의 한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세현 의원이 자기를 던졌는데 그 던진 이유가 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고 있다. 말하자면 인적 쇄신이라든가 또 뭐 통합 문제도 아주 지지부진한 데다가 대다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합과는 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진 거 아닌가 하는 느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적한 것은 평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또 정치적 어떤 부채도 없이 들어왔으면은 좀 과감하게 당을 쇄신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거. 이런 점을 아마 김세현 의원도 일반 이런 민심하고 같이 공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저도 이제 박사님 말씀에 뭐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요. 양쪽에서 이제 엄청난 그 협공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중도로 나가야 된다 변혁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유승민계하고 무조건 수도권에 하려면 합치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게 분이 있고요. 또 이게 우리 공화당이나 아스팔트의 태극기 또 어르신들 세력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유승민하고 무슨 합병이냐. 그건 이게 소탐 대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탄핵에도 무효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상당히 그 양쪽에 견해가 평평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요. 황교안 대표가 정치 입문한 지 8개월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이 초선도 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게 기다려주고 힘을 좀 북돋아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대표 되자마자 계속 이 황교안이 흔들기만 계속 해왔지. 진심으로 이게 황교안 대표를 뭐 격려해주고 밀어준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조금 더 지금 아직 총선이 6개월 남았잖아요. 황 대표도 지금 이게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겠다. 또 이게 본인 기득권 내려놓겠다. 간판 바꾸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좀 지켜보는 맛도 있어야지. 너무 이게 황 대표 지금 물러나라. 아니 8개월 대표한 사람 보고 지금 이게 황 대표 물러나면 자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지도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지도자가 되는 아마 김세현은 유승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전체 자유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홍준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또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만한 제 눈에는 그런 게 대안이 안 보이는데 너무 이게 당 해체하고 황교안 물러나고 다 하자. 이거는 이게 결국 저는 유승민계 변혁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뭐 교감까지는 된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김세현의 멘토가 유승민이고 그다음에 오신환하고도 옛날부터 아주 같이 의정활동하면서 친한 사이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유승민 오신환과의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은 뭐 자체하고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불출마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뭔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뭐 10월 항쟁이든 그분 나는 광화문 광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도 갖기 때문에 이런 구태의연하고 구질서 그런 것을 완전히 깰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황골탈퇴된 모습으로 야당이 재편성이 돼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기류를 가지고 나왔을 때 말하자면은 민주당과 일합을 겨뤄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는 뭐 김세현 의원의 주장이 일부 과격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당장 당 해체해버리면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황교안, 나경원 뭐 정계 은퇴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불출마 선언해라.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말하자면 통합을 나서고 뭔가 해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지.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이게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 메시지가 김세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네, 나왔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요. 예. 이번 총선에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건 메시지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아까 이게 그 백의종군 저도 황교안 대표가 이게 불출마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가 예. 불출마 백의종군 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종로라든지 험지에 나갈 수 있고 저도 뭐 황교안 대표가 비례를 통해서 안전하게 배지 달겠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김세현의 메시지는 황교안 대표의 지휘봉을 내려놔라는 거거든요. 이게 황교안 대표가 백의종군 하더라도
이순신이 백의종군 하더라도 지휘권은 지휘봉은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년 총선은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고 아예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지휘봉을 행사해라. 이게 김세연의 주장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정치 입문한 지 8개월이 됐는데 한 번의 기회를 줘야죠. 한 번이라도 총선을 황교안 체제로 책임지고 해봐라.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그때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거는 몰라도 대표로 뽑아놨고 한 번도 모든 선거에 책임지고 정권 가지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지금 물러나라. 이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5개월이면 이제 한두 달 후면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선거전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그런 뜻의 방점이 있는 것이고 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뭐 물론 뭐 불출마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신을 차려라 똑바로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그 팩트만 가지고 또 하나 비판해 보면요. 김세연 의원이 이게 여의도 연구소장이죠. 여론조사 전담가죠. 이분이 뭐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뭐 거의 반토막처럼 엄청나게 여론에서 밀리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오늘 가장 문재인한테 유리한 조사, 오늘 제가 여론조사 따끈따끈한 거, 오늘 이게 리얼미터 조사를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면 문재인의 그 지지율이 뭐 엄청 올라간 것처럼 하지만 부정이 더 높아요. 긍정이 47.8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이 오히려 48로 조금이라도 부정이 더 높습니다. 긍정보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 지지율이에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있죠. 민주당이 39고 한국당이 30.7입니다. 8% 차이 나요. 이 조작 미터 여론은요. 문재인 찍은 사람이 20% 이상 응답하는 여론조사예요. 이 여론조사에서 8%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에 20% 앞섰는데 실제 선거는 누가 이겼어요? 민주당 이겼잖아요. 따라서 저는 여론조사에서 이 조작 미터에도 8%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마치 이게 완전히 뭐 한국당은 죽은 정당이고 여론에 아예 뭐 버린 정당이고 민주당은 엄청 한국당보다 높다. 이거는 이게 과연 팩트인가 여론으로 이런 게 의문도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김세연 의원이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소위 중진 용태론, 험지 출마론이 나왔는데 실제로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어떻게 돼가나 하고 자기는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그만둬야지. 그러면은 이번 김세연 의원을 계기로 해서 좀 한국당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이랄까 또 뭔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분위기랄까 이런 게 일어날까요?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점은 제가 김세연 높이 평가해요. 예.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지금 이게 물꼬를 터줘야 하거든. 그걸 터준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한국당은 민주당보다는 1%라도 더 이게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한국당은 보수가 괴멸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친박이든 뭐 비박이든 탄핵 찬반을 떠나서요. 전부 이게 책임이 있다 봐요. 책임 있는 다선들은 다 물러나는 게 대표적으로요. 일단 이게 탄핵에 대해서 친박도 책임이 있죠. 친박이 잘했으면 이게 탄핵 당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그때 왜 공천할 때 뭐 전화하고 뭐 형님 하는 윤상현 기억나죠? 윤상현. 또 이게 지금 우리 공화당 홍문종. 이런 분들에게 잘했으면 탄핵 당했겠습니까? 이런 이게 친박도 다 물러나고. 자, 그 다음에 나쁜 뭐 예를 들어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직접 도화선을 당긴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직접 저는 탄핵을 민주당하고 야합한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있죠. 그 다음에 권성동, 이해운, 화태경 이런 사람들이 다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고요. 따라서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런 게 중진들은 과감하게 저는 물갈이 해버리고 초선들 중에도 웰빙들 있잖아요. 웰빙들에게 물갈이해서 저는 뭐 최하 50% 이상 많으면 이게 60, 70%까지 난 늘 60% 이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현역들을 싹쓸이 한 다음에 지금 이게 보면 자유파 제야의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명망을 보면 안 돼요. 뭐 장관 출신, 또 이게 판검사 출신, 이런 게 관료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이게 보수의 가치에 헌신하면서 정권하고 싸워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게 훌륭한 분들을 대거 영입해서 딱 저는 총선에 임하면 충분히 저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정도 역할까지는 황교안 대표한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된다. 왜 8개월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황교안 대표한테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물갈이라는 것은 당내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예. 그동안에 하려고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 쇄신위원회든 뭐 이런 것을 외부 사람으로 구성해 갖고 정치권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 또 중립적인 사람들 또 본인이 정치 안 할 사람들로 딱 구성해서 민심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저 되게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공심이라 보거든요. 지금 이게 또 뭐 비대위 공심이 또 할 수는 없고 공심위를 박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게 황교안하고 전혀 친분이 없고 정말 이게 자유파 보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사심 없이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 욕심 없고 이런 이게 분을 모셔가지고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기고 그리고 이게 공심위원을 그렇게 구성해서 정권을 줘버리고 나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일체 관여 안 하겠다. 알아서 완전히 물갈해라. 이렇게 저는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그 박사님 말씀이 옳고 저도 이게 그렇게 가야만 황교안 대표도 살고 당도 살고 보수도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뭐 나중에 좀 관계는 틀어졌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시절에 김종인 전혀 민주당하고 관계없는 진짜 상대편의 적장을 끌어다가 비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갈이 싹 해버리고 누구도 뭐 거기에 전권을 주어버리니까 당내 그런 인연 그런 것도 싹 없이 잘 물갈이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도 지난번 통합 뭐 추진단장도 그렇고 총선 기획단도 그렇고 늘 그냥 이렇게 측근 중심이랄까 또 관료 출신 또 뭐 무슨 판검사 출신 말하자면 그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을 쇄신 못 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 아주 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총선 기획단 구성까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 저는 황교안 대표는 오로지 그 다음 대선에 정권 교체 있잖아요. 이런데 그 좌파 주사파 정권을 교체하는 여기에 목숨 바치면 되고요. 총선에 뭐 이게 내 사람을 심겠다. 뭐 이런 게 총선에 저는 욕심까지 버리되고요. 오히려 이게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측근부터 쳐야 됩니다. 본인이 이게 그 뭐 경선할 때 도와줬다. 옛날에 박근혜 친박하다가 갑자기 친황으로 기회주의적으로 변신한 사람들 많잖아요. 많아요. 이런 게 분들 과감하게 치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 본인의 손으로 치맥에 또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면 여러 가지 본인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바로 읍참 맞서고 할 때도 차도 살인 있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분을 영입해서 오히려 이제 그 물갈이를 하는 이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이게 동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하려고 지금 정치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치에 헌신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측근 이런 사람들을 좀 과감하게 쳐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당도 쇄신하면서 당도 살리고 총선에도 이기고 그리고 그 기세로 대권까지 가는 이런 큰 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황교안 대표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요. 제일 나쁜 것부터 보면요. 가장 나쁜 거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비례로 무혈 입성하는 무혈.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당의 당론이 지금 비례 없애고 지역구 270석 하자는 거죠. 따라서 이게 가장 나쁜 최악은 비례고요. 그 다음에 차선 정도 중간에 가는 게 저는 험지 있잖아요. 수도권의 종로들 험지에 출마해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고 가장 좋은 거는 자 내부터 기득권 노리고 내부터 불출마한다. 내부터 백의종군한다. 김세현뿐만 아니라 나는 이게 백의종군하니까 다른 책임 있는 우리 이게 다선됐잖아. 전부 이게 다 불출마하자. 그러면서 이게 과감한 물갈이하자.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부분. 사 변호사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번에는 임종석으로 좀 넘어가죠.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뒤에서 다 조종한다. 또 나와서까지도 뭐 한다 이런 소문들이 너무 파다했고 뭐 그동안에는 전국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내공도 기리고 마음을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종로를 출마하기 위해서 집까지 옮긴 것은 다 아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오히려 뭐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보다는 여권한테 미치는 어떤
당혹감, 파장 이것은 임종석 불출마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최병목 선배 있잖아요. 예. 이분이 종아신문 다 갖다 놨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하는 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요.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임종석 불출마를요 3명의 효과다. 첫째는 이제 조국 효과, 그다음에 정세균 효과, 그다음에 양정철 효과로 보거든요. 예. 자, 보통 이 조국 효과를 다 빼놨더라고. 제가 이게 임종석이 불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바로 이제 윤석열과 조국이가 이제 그 공직에 안 왔으면 상당히 잘 됐는데 법무부 장관 하려다가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런데 임종석이는 조국보다 훨씬 이게 저는 고발당한 게 많다 봐요. 지금요. 지금 몇 김태우가 고발 폭로했음에도 유재수부터 그 위선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 가상화폐, 태양광, SK 관련설 뭐 다 설입니다. 예. 지금 이게 댓글 보면 근데 고발당한 거는 많거든요. 예. 옛날에 김기춘도 구속됐잖아요. 예.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우병우보다 조국이 혐의가 많고 예. 김기춘보다 임종석 혐의가 많고 그다음에 박근혜보다 문재인 혐의가 많다. 이게 제 항상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임종석 욕심내고 이게 계속 가다가 혹시 이게 조국처럼 비리에 연루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이게 수사 있잖아요. 이 가능성도 저는 있다 보거든요. 이걸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요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세균 효과는 뭐냐? 본인에게 종로에 집어넣어 갔죠. 근데 정세균이 그거 안 비워줘. 정세균이 안 비워주면 이게 다른 지역에 가는 거는 부끄럽죠.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갈 수가 없죠. 밀려서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이게 종로도 제가 보기 안 되고 다른 데가 다 안 돼요. 예. 대중성이 약해요. 따라서 저는 이게 정세균이가 종로를 명예롭게 물리줄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해찬이나 양정철 있죠. 예. 양정철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에서요. 근무하다가 이게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한 6, 70명이 돼. 근데 양정철이 볼 때는 민주당 출신들을 챙겨줘야 되잖아. 네. 청와대 출신이 해도 너무하네. 6, 70명이 뭐야? 이렇게 서로 공천 갈등이 심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임종석이가 뭐 나름대로는 이게 그 공천 갈등에서 양정철이가 상당히 그 임종석에 대해서 그러면 너라도 이게 불출마해라 뭐 이런 압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청와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만이라도 빠지라 했다든지 이런 게 알력설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뭐 배경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 세 가지 효과 때문에 불출마로 봅니다. 전에 양정철하고는 일본까지 가서 뭐 이렇게 여행도 같이 하면서 갈등설을 풀었다더니 역시 정치적인 이해가 걸리니까 그거도 그거는 또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이게 공천하고 관계없는 거고 예. 청와대 출신이 6, 70명에 또 이게 386 주사파 있죠. 예. 양정철은 이게 그것도 못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제 386이 아니고 지금 586이죠. 이런 이게 주사파 586도 물갈이 돼야 된다. 이게 양정철이나 이해찬이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갈등이 임종석이가 저는 오히려 권력 투쟁에서는 밀렸다. 그렇게 임종석이가 봐야죠. 오히려 이게 양정철한테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조국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이제 육선이고 전임 국회의장이 다시 나온 애는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진 물갈이 대상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욕심이 과한 건가? 항상 이 현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니까 저도 이게 국회의장을요 네. 한 사람이 또 이게 지역구 출마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 이게 해방 이후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정세균이가 지금 이게 총리로도요 네. 물망에 오릅니다. 예. 근데 상권 분립에서 국가의전설 2등이 국회의장이죠. 네, 그렇죠. 국회의장 한 사람이 대통령 밑에 가서 이게 대독 총리, 국무총리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나라 체면이나 품격과 이것도 이게 한 번도 말이 안 경험하지 맞- 못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세균이든 전부 이게 물러나는 게 맞고요. 근데 아마 이게 그 정세균이 물러나면 이낙연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종석이는 밀렸기 때문에 저는 낭만기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임종석의 불출마를 계기로 해서 86그룹 소위 386, 586 이분들이 한 좀 뭐 민주화운동에 좀 했다 해갖고 한 20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를 말아먹었다고 해야 하나요? 속된 말로. 이제 86그룹들이 많이 좀 물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인영이라든가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 뭐 입각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 예. 이 사람들에게 그 586 주사파고요. 이미 그 87년 우리 6.29 해가지고 89, 7년 헌정체제 이후에
이미 민주화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옛날에 운동권 투쟁 경력만 가지고 지금 이게 몇십 년째 단물만 빨아먹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게 땀 흘려서 한번 제대로 이게 그 생산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그게 없잖아요. 어떤 게 북한이나 이런 게 민주화에 기생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기득권 중에 기득권 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종석을 계기로요. 이런 게 586 대표적인 게 이인영, 뭐 우상호, 그다음에 청와대 윤건영 있죠. 저는 이게 윤건영이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으로 봐요. 완전히 문재인의 분신 중에 분신을 보거든요. 국정상황실장 있잖아. 이 윤건영도 또 총선 출마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정말 주사파 586은 이제는 전원 물갈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586에 미치는 영향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나올 때도 그때도 조국을 중심으로 한 부산파 소위 말해서 친문 핵심들이 권력투쟁에서 밀려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도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나갈 사람이 뭐 40에서 70까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호남 인맥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호남이 지금 밭이 좋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될 경우 임종석이가 원내에 진출하면은 가장 강력한 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까지 밀고 들어올 경우 친문이라든가 친노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정권이 호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뭐 양정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생각도 물론 요 견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권 핵심부에서 뭔가 이쪽은 좀 견제를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대권 이제 가도에 들어섰을 때 말하자면 친문, 친노 이 핵심들이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소위 여권 내부에 권력 투쟁 차원에서 밀린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아까 제가 권력 투쟁에 밀렸다고 봤고요. 제가 보는 게 여권의 삼국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권의 그 지도를 보면요. 크게 그 세 파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아까 말했처럼 이게 그 임종석이처럼 주사파 있죠. 주사파. 하나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있잖아요. 조국이나 그 이호철 있죠. 이호철 이런 게 부산파 있잖아요. 왜?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고향이 다 그쪽이니까 그렇죠. 부산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낙연. 이낙연을 이게 대표하는 호남파 있죠. 호남의 나름 합리적인 이낙연은 나름 그런 거니까 좀 이게 주사파 운동권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죠. 좀 거리가 있죠. 이런 게 크게 세 파가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임종석이가 밀린 거는 바로 이제 이낙연 있잖아요. 이런 게 호남파 하고 이제 그 조국이든 부산파 있잖아요. 또는 이게 뭐 양정철은 좀 약간 짙게지만 이런 게 계보가 협공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주사파 임종석을 견제해서 밀어낸 게 아닌가. 이런 게 두 파가 협공해서 이런 게 권력 투쟁의 산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박사님처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선이 이제 본격화되고 총선이 끝나면은 사실상 또 대권 경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전에는 12월에 있었지만 2022년이죠 아마? 그거는 5월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부터 사실상 이제 대권 경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대권 경쟁까지를 겨냥한 이런 전체의 판짜기 구도가 지금 여야 내부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요. 그런 게 권력 투쟁의 산물이면서요. 조만간 지켜볼 게 혹시 윤석열 총장이 임종석 소환 이런 게 기사가 넣을지 안 넣을지. 이게 저는 그게 아주 기초가 주목되는 게 워낙에 고발당이 많고요.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이게 왜 그때 불출마했는가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질타와 외면을 받아온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한 일이 없었습니다. 임종석, 김세연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이 정체되어 썩어 있는 우리 정치권을 완전히 뒤엎는, 갈아엎는 빅뱅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오른쪽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